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경기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76%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상승한 반면 영국 증시는 바클레이즈와 영국 석유가 기대에 못 미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박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0조 원에 육박하는 은행 대출 및 회사채 상환 시기가 은행들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부채 차환 대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에 부당 인출된 예금의 전액 환수가 추진됩니다. 한편 사전 인출 동기를 입증하는 것이 힘들고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어 환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밤새 마감한 뉴욕 증시 정리하고 저는 우리랑 꼼꼼히 분석을 해보고 오늘 실전 투자 전략 잡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가 장 초반에 2231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화학과 자동차 업종의 낙폭이 컸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뚝심 있게 정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규모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포스코를 담았고요. 세 번째는 KTNG,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어제는 좀 밀리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매수를 가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죠.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자, 다섯 번째로는 삼성중공업을 340억가량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자,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건설주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을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기관 역시 삼성중공업을 450억가량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주들도 상승세에 가담을 했었는데 신한지주를 네 번째로, 그리고 GS건설을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도한 종목들 어제 자동차주들의 일단은 급브레이크가 밟히는 그런 현상이 보여졌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 역시 그 기아차를 가장 많이 순매도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보면 S-오일과 만도, 한국타이어 역시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매도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하나케미칼로 일단은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기, LG화학, 호남석유,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도하는 종목들로 올려놨습니다. 예, 현대차 3인방을 비롯한 차 부품주가 찰실현 매물에 큰 폭의 하락을 했었다는 점도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례적으로 외국인들이 KTNG를 가장 많이 샀었는데 담배값 인상이라는 호재가 작용한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하락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 담았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그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쪽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멜파스, 성광밴드, 다음 파라다이스, 네오이즈 게임즈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실리콘웍스, 크루셜텍, DID, 에이스 디지텍, STS, 반도체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기관의 매도로 22일 만에 그 520선을 이탈하면서 하락했고요. 그리고 518.39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테마를 한번 살펴본다면 어제 있었던 재보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세실업, 한세예스24홀딩스, 예스24 같은 손학규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세예스24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김동영 회장이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세력 그 기반 단체인 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는 점에서 손학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특징주를 찾자면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을 막는 셧다운 제도가 확대된다라는 소식에 네오이즈 게임즈 등 게임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들 정리를 해보죠. 먼저 유럽 증시가 주요 증시가 등락이 엇갈렸었는데요.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호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금리 동결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실적 개선이 되면서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즈 그리고 영국 석유의 부진한 실적과 그리고 광산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은행주,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광산주는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폴크스바겐 그리고 에릭슨 그리고 노르웨이 볼보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크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17억 1천만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4억 7,300만 유로보다 3배 정도 순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시장 예상치인 16억 3천만 유로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요 증가가 순이익 개선에 일조를 했고요. 그래서 1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0만 대보다 5% 증가했고 중국의 경우 2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계 최대 무선통신 전문업체인 에릭슨의 그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1분기 순이익이 41억 크로네로 전년 12억 6천만 크로네에 비해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인 30억 6천만 크로네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1분기 매출은 17% 증가한 530억 크로네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치인 491억 크로네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보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볼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40억 9천만 크로네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억 8천만 크로네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예상치인 34억 8천만 크로네를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북미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유럽에서 시장이 확대된 것이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형 트럭 판매 전망치를 22만 대에서 24만 대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산업 수요가 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폴크스바겐 그리고 에릭슨, 볼보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유럽 증시의 호재가 됐고, 그리고 좀 이따 미국 증시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의 호재가 됐습니다. 예,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일제히 장이 오르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FOMC 회의 이후에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 직후 주가가 장 후반 들어서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나온 이슈들도 정리해볼까요? 미국 쪽은 아무래도 어제 열렸던 FOMC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가 여전히 동결이 되면서 이 부분이 또 호재가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기지표 그리고 보잉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또 상승하는데 조금 동반적인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화면을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제로금리를 유지했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기존 문구를 유지를 했습니다. 6천억 달러 규모의 2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계획대로 6월에 종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모기지 증권의 상환 금액을 계속해서 국채 매입 등으로 재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 상승,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과 기대 인플레이션은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미 경제에 좀 취약한 부분으로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은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1.3%에서 1.6%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GDP 전망치는 3.4%에서 3.9% 였었는데 3.1%와 3.3% 정도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8.8%에서 9%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8.4%에서 8.7%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한번 조금만 연결해 주시면 미국의 금리 추이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008년 12월 16일 날 0.0%에서 0.25% 정도 인하한 이후에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제로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달러와 동양에서 달러와
동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기준에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달러와 동향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통화가 가치가 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화 가치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달러화 강세를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유로가 약세를 보이고 상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달러화 동향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종료화된다든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화 동향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구재 주문하고 보잉의 실적 같은 경우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에서 그 3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인 2.3%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의 11%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미국에서도 참고하는 지표고요. 그래서 단위 가격이 큰 항공기 같은 운송 부문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1.3%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최대폭 증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조금 예상치인 2%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잉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억 8,6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78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주당 순이익 예상치인 70%를 상향 70센트를 상회를 하는 수준이고요. 군용기 부서 순이익이 37% 증가한 3억 6,9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순이익 개선에 일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제 어제 마감됐던 아시아 증시와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이었던 부분들도 함께 엮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어제도 이 추가 긴축 우려감들 그리고 해서 그러한 그 정부의 긴축 조치가 일단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좀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4월 중에 얘기보다는 좀 5월 달로 넘겨서 노동절 이후에 어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지금 이제 그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중국의 그 긴축 부분이 거의 이제 좀 더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마무리돼가는 구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러한 조치들이 나왔을 때에 오히려 이제 이 주가의 흐름들이 좋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당장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사거리에만 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이하츠 자동차 그리고를 비롯한 좀 기업들의 1분기 실적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좀 좋은 실적들이 나오면서 캐논 같은 경우는 뭐 7%의 급등을 좀 보여줬고요. 다이하츠 자동차도 6%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강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어제 큰 변화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월요일부터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일단은 그 주도주에 대한 변화를 좀 많이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적 발표를 이제 전후로 해서 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오늘 이제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또 내일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좀 차익 시전이 좀 나서는 좀 그런 모양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IT 주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또 앞서서 나와 있고 또 금요일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좀 변화를 좀 크게 나타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좀 조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업종별로 좀 키맞추기 그 어떤 현상도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IT와 또 건설 그리고 금융, 조선주 위주로 좀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정말 쌩쌩 달리고 있었던 자동차와 화학주들은 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크게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그 대박 전략 시간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음식료 업종도 따라서 좀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던 어떤 업종들이나 이런 쪽에서 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 우리가 정말 그동안 좀 강세를 보여줬던 이 시장에서
어제였나요? 그때 이제 JP모건 쪽에서는 또 중국에 대해서 또 별다른 좋지 않은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좀 끌어내리더니, 어제는 이제 JP모건 쪽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한국 증시가 벼랑 끝에 서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찬물을 더 끼얹었던 것 같습니다. 한 40페이지나 되는 또 영어로 된 그 리포트를 보면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뭐 제 능력이 안 돼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요약본이나 이런 걸 좀 보니까 일단 한 3가지 정도를 좀 중요하게 좀 꼽은 것 같아요. 일단 일본 지진 수혜가 뭐 더 되겠냐라는 부분들하고 원화 절상이 지속적으로 될 건데 과연 이 수출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이게 뭐가 더 좋을 수 있겠냐, 그리고 추가 모멘텀이 뭐가 더 있냐,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들이었는데, 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 웰컴 투 동막골의 그 북한군의 그 대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다 개소리요. 이렇게 얘기했던 좀 부분들이 떠올랐는데, 그런가 반면에 또 다른 외신은, 대한민국의 어떤 증시가, 이게 세계의 글로벌의 장밋빛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또 한편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쪽에 대해서 크게 좌우되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4분이고요.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 전에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살펴보죠. 동양종금증권은 전일 기존 주도주들이 급락했지만 반등에 나선 전기전자와 금융업종지수의 흐름을 보면 단기 고점과 저점이 점차로 높아지는 등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업종별 순환매가 이뤄지는 가운데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중동 사태 진정 국면 이후에 처음으로 선진국 관련 펀드 자금이 유출됐었는데요. 이 자금이 최근 중화권 펀드로 유입,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우리투자증권은 이에 현재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재이동하는 과도기 구간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원자재, 소재, 헬스케어, 바이오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증권은 현 시장이 기업이익 증가, 매매 주체, 투자 심리 측면에서 아직 과열 국면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6월 이후 외국인 매매 동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전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건설업 유동성 리스크 확산으로 PFABCP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건설업 유동성 리스크 확산 시 일부 증권사의 영업상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한금융투자 오늘 어떤 리포트 내용 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어제 전일 코스피는 결국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고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 FOMC 이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브리핑에 쏠린 경계심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연준의 스탠스는 QE2, 즉 2차 양적 완화 종료와 함께 그 동시에 긴축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일 버냉키가 출구가 없다라고 말을 했듯이 당분간은 기존의 유동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일 외국인의 스탠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세를 계속 유지하였고 또한 순매수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단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시장을 끌어왔던 핵심 종목들의 주가 흐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종목들이 장대 음봉을 나타내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펀더멘털인 측면에서 훼손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세의 반전은 이르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보였던 몇 가지 핵심 종목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그동안 소외가 됐던 종목들의 반등세에 대해서는 수급을 한번 지켜보시며 이 매수세가 수급이 계속 이어지는 추이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국인들의 혹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우량주에 대한 선별적인 종목에 대한 접근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금일 하루도 시장에 잘 대응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코스피가 상승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폭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IT와 금융업종 쪽으로 매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화학과 자동차 쪽으로는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께서 자동차와 정유, 화학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에 대한 접근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도주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을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투자 손자병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김성현 대표께서는 주도주가 밀리면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 어제 주도주가 좀 밀렸었잖아요. 네네. 이제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가 드디어 온 겁니까? 일단은 조금씩 그 비중을 조금 줄여놓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지금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5일선도 지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루 만에 좀 그러한 상태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초보자분들도 처음 공부를 하실 때에 그런 거 많이 공부하실 텐데요. 일단 조정이 보일 때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게 됐을 때는 좀 조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겠죠. 그런데 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만 보시더라도 이 거래가 그동안에 상승을 했었던 이 몇 달 동안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최대치의 거래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조정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어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다른 그 업종에서의 종목들이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반등을 보이면서 그 어떤 갭을 좀 메꿔주는 그런 자리의 메꿈이 일어났었습니다만은 당장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잠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주도주들이 그동안에 상승을 강하게 보였던 주도주들이 지금 조정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막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최소 일주일 정도 시간을 좀 담는다면은 그 구간에 가서 당장의 어떤 반등을 보이는 이러한 소외 업종의 그 상승이 과연 일주일, 2주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당장은 상승을 조금씩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증권 업종을 비롯해서 다시 되밀리는 현상이 보여질 겁니다. 주도들이 더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을 좀 염두를 해두고 지금 소외 업종도 반등을 보여줄 때 또한 이 기존의 주도들도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지금 이탈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아차랄지 어떤 현대차 이러한 부분들은 한 20일 이동평균선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지지를 해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때 그동안 이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것을 사지 못하고 기다렸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역시 이 지지가 되는구나. 다시 상승할 거야. 이제 이런 기대감에 열심히 또 사 모으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러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제 차기 주도주가 튀어나갈 때 혹은 기존의 주도주 중에서도 그 모든 주도주가 다시 상승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선별된 종목들만 또 더군다나 이제 큰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주도주 업종 중에서도 작은 종목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큰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러한 어떤 포트폴리오상의 구성들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부분들을 대비하셔야겠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존에 이제 그 자동차랄지 화학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장 어제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다른 주도주나 업종 쪽으로 이제 전환이 빠르게 될 것이냐 혹은 이제 갈아타야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급하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가장 지속적으로 사오고 있고 어제도 좀 강력하게 사고 있는 IT 쪽은 분명히 우리가 포트폴리오상에 담아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어제 강세를 보였던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차트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하반기의 흐름을 좀 보면은요, 주도주로서 손색이 없는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다른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의 부분이었었고요. GS건설도 그렇지만, 그런 이후에 상승에 따른 어떤 조정이,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이 여타 그 주도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었다 뿐이지 추세의 상승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건설주들이 어떤 그동안의 이 조정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어떤 정부의 지원책이랄지 PF 문제들도 지금은 문제가 그 어떤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새 신발을 신어가지고 뒤꿈치가 아프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은 살이 배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 문제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이제는 풀어나가질 부분이라고 좀 생각 들고요. 조선주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어제 상당히 큰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 전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죠. 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먼저 전 고점을 아예 돌파를 해놓고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제 상승세가 크진 않았습니다만은 다른 그 여타 이 큰 조선주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하반기 흐름을 보면은 상승세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 부분이 큰 상승을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루고 나서 다시 상승을 나가는데 건설주보다 더 먼저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동차랄지 어떤 화학주가 잠깐 쉬는 기간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메꿔서 주도주에 같이 편입될 수도 있을 그런 후보군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주와 또 건설주 쪽도 우리가 IT와 함께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이제 STX 조선해양을 좀 그 추천을 드렸었는데 급등세가 좀 나왔었죠. 이제 그 부분이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더 맞춰가지고 상승했다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목표 가격을 이미 좀 넘어섰기 때문에 차익 실전에 나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현대중공업 정도 다시 좀 갈아타셔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과 은행 업종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다만 비중은 그렇게 크게 실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이 상승이 보였을 때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좀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당장 말고요. 다음 주 정도에 차익 실현 하시게 되면은 일단 현금은 좀 다음 주 정도에는 약간만 좀 더 비중을 넓혀 놓으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내놓으실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건설, 청일광 그리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네.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흐름이 똑같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들은 좀 쉬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 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현재 지수 밴드를 2190에서 2300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같은 경우도 조정폭이 장중에 2%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조정폭이 나왔지만 2190포인트를 지켜주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렇다면, 219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기존의 지수 밴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하락폭은 크지만은 마찬가지 외국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쪽에서 현물 매수가 6,9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8,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아야 정상이지만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현재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흐름을 조금 자동차 화학 쪽에서 IT 금융 쪽으로 주도주가 좀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그 확신을 드리긴 좀 힘들지만은 지금 현재 그 확신을 드리기 좀 힘듭니다. 하지만 한 2, 3일, 한 일주일 정도 지난다면 그런 흐름이 조금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겠는 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그 자동차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자리를 조금은 자동차 업종보다는 조금은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되면서
기간 조정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잠시 쉬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의 조정이 끝났을 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한 가지 경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마찬가지로 자동차 화학 업종 중에서 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그리고 IT 금융 쪽으로 옮겨간다면은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경우 수를 한번 가져가시면서 지금 현재 섣불리 대응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그리고 화학업종을 가지고 계시던 조금은 장기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짧게 들어간 최근에 들어간 단기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빠른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수자 같은 경우 지금 손절 폭이 지금 현재 만약에 주도주 교체 흐름이 나오면서 조정폭이 커진다면은 그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에 조금은 빠져나오시고 난 다음에 기존 주도주가 다시 가준다면은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게 아니고 주도주가 좀 교체가 된다면은 그 자금을 가지고 주도주를 한번 바꿔보는 패턴도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2190포인트만 지켜준다면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양적 완화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 쪽에서 수급은 호전이 될 것이라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 조정보다는 지금 2200포인트 부분에서 기간 조정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늘 관심 종목 듣기 전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말씀하시잖아요. 예, 오늘은 예. 없으신가요? 아니, 있습니다. 예. 조금 제가 깜빡한 것 같은데, 오늘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SM,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실리코넥스, 우리금융 한 4종목에 관해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업종에 대해서는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예. 짧게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대건설과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 어저께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신규 매수 접근하신 분들은 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의 가격대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13만 원의 가격대가 전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9만 원과 13만 원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9만 원과 13만 원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주에서 조금 호재가 됐던 부분이 취득세 감면과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 부처가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구두적인 약속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대 반대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거는 조금 참고적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전에 제가 관계부처 그런 정부 기관에서 잠시 몸을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험담을 잠시 얘기해주면은, 예.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같은 기관 내 관계부서에서도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대책 내놓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부 대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심을 하시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부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동차와 화학 쪽에서 IT 금융 쪽으로 주도주가 조심스럽게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 들어봐야겠죠. 김선은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요? 네, 대우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최근에 미얀마 가스정 가치가 지금 한 2조 8천억 가량 추정된다고 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재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유가가 좀 많이 높죠. 그리고 상승세가 아직까지도 꺾이고 있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유가가 좀 더 상승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이 포스코와 이 철강 영업에 대한 그러한 시너지 효과들도 상당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철강성 그리고 니켈 그리고 석탄 등 이 자원 개발 분야의 어떤 성장성들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좀 긴 시간 동안의 박스권이 지금 돌파가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자, 4월 달 들어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이뤄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지지나고 다시 한번 또 강세를 이뤄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다시 쉬는 구간입니다. 자, 이런 쉬는 구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밀린다 하더라도
이제 바로 전 고점이죠. 요 부분 정도까지 해서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요 노란색 선, 윗선에 있는 노란색 선 작은 요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좀 저점에서 싸게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를 42,000원 정도 부근, 그래서 오늘 뭐 시가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42,000원 정도까지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최고가가 한 47,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47,000원 정도로 잡고요. 그 부분이 좀 강력하게 돌파된다면 우리가 한 5만 원 정도까지도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을 일단은 종가상으로 이탈했을 때는 우리가 손절매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난 대표의 오늘의 관심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그래서 네. 그 회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린다면 LCD 그리고 LED TV 핵심 부품인 백라이트 유닛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조금 상승폭을 보여준다면 동반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부품업체인 한솔 테크닉스도 좀 상승극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또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이전과 다른 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긴 했지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투신과 기금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기조가 앞으로 외국인, 투신, 기금 쪽에서 매수를 하고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 조금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45,000원에서 지금 현재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가격대를 지켜준다면은 지금 현재 7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65,000원까지 정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초기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중기적으로 한번 가지고 4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중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매수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일단 매수가는 48,500원에서 48,000원 사이 요 가격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부분에서 한 그 정도 가격을 줄 것 같은데 48,000원과 48,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손절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봉상에서 45,000원 가격대인데 일단 조금은 일찍 대응한다는 전에서 46,000원에 손절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4,000원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65,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오늘도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예상 지수를 보니까 코스피가 또 갭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1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218선에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코스닥 쪽은 오늘도 좀 약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선현 대표님. 네, 일단 뭐 우리 시장을 가지고 왈가불가 얘기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대한민국 시장이 정말 그 장밋빛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시장은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조금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대세 상승의 흐름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의 장밋빛 인생을 같이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으로 정리 부탁드리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승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저가 매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가 매수가 맞고 그때부터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승세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 매수 기회로 참으셔가지고 기존 주도주 그리고 아니면 주도주가 교체된다면은 교체되는 주도주를 포트에 꼭 담으셔가지고 수익을 꼭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성난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plus.centv.co.kr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거나 전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